성주군이 사드 배치 장소를 제3회 장소로 옮겨달라고 요청했고 국방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 제3회 장소가 김천과 가까운 곳으로 알려지면서 이제는 김천 시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공항 이용객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25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 개편 요구 속에서 산업용인 미국 처리장의 도정시설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전환해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처서입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유지되면서 낮 기온이 33도 안팎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죠? 네, 그렇습니다. 길었던 불볕더위는 이번 주말쯤에야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느덧 가을의 두 번째 절기 처서입니다. 이 무렵에는 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데요. 밤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아직 낮더위가 누그러지기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어제보다 2도가량 기온이 내려가긴 하겠지만 여전히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대구의 낮 기온은 32도, 안동 33도 예상되고요. 상주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다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비 소식 들어있고요. 폭염은 주말인 토요일쯤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성주 군수와 성주 지역 국회의원이 사드 배치 장소를 성주 군 내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른 시일 안에 제3후보지 평가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지만은 성주 군민들의 내부 반발은 여전합니다. 한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한곤 경북 성주 군수가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의 장소에 사드를 배치해달라고 국방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꼭 배치를 해야 한다면 제3의 장소를 희망하고 있으니 국방부에서는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의 적합한 장소를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 이완영 국회의원도 제3후보지 사드 배치를 군민들이 받아들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성주 국민은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거리에 있는 우리 성산포대만큼은 바꿔야 된다는 열렬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장 안팎에서는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했습니다. 주민의 주장과 상관없는 주민의 뜻과 다른 군수의 오늘 기자회견은 무효입니다. 사드 배치 논란이 새 국면을 맞은 가운데 국방부도 이른 시일 안에 제3후보지를 평가하는 등 배치 지역 이전 문제를 성주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제3의 장소로는 경북 김천과 가까운 롯데 스카일 성주골프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성주 군수와 지역 국회의원이 국방부의 제3후보지 검토를 공식 건의하면서 성주 사드 배치를 둘러싼 반발과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성주 군수가 국방부의 제3후보지 검토를 요청하자 김천 주민들의 반발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주 군민들의 내부 반발도 여전해서 국방부가 내년 말을 목표로 한 사드 배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대통령의 제3후보지 검토 발언 뒤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롯데스카일 성주 골프장입니다. 성주군청에서 18km 떨어졌고 해발 고도가 성산포대보다 300m 정도 높습니다. 김천과 경계 지점으로 김천시 농소면과 남면에서는 불과 1에서 5km, 김천 혁신도시와도 7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방향도 김천을 향하다 보니 김천 주민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반도 자체 오는 걸 반대를 합니다. 전자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어디까지가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도 다 한 번쯤은 뭐 환경성 검토 이런 것까지 다 돼야 되지 않을까. 골프장 진입도로 곳곳은 물론 KTX 김천 구미역사 주변과 혁신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사드 반대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서울에 살았죠.
앞으로 이제 왔는데 이 지역에 또 그렇게 배치가 된다면 누가 내려오겠어요? 내려올 사람이 지금 아직도 많을 텐데. 김천 시민들은 가칭 사드 배치 반대 투쟁위를 구성해 조직적인 반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야 3당도 사드 배치 졸속 결정을 한 정부가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사드 결정 과정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대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제3 후보지로 유력한 골프장입니다. 골프장 매입에는 막대한 국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이는 곧 국회 동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앞으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성주군 내에서도 사드 자체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어 내년 말을 목표로 한 정부의 사드 배치 계획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성주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오늘도 성주군청 앞마당에서 이어진 가운데 성주군청이 이전과 다르게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군청의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원회는 어제 김한곤 성주군수가 성주의 제3후보지 사드 배치를 수용하자는 기자회견을 연 뒤 어젯밤부터 군청의 전기를 못 쓰게 하고 화장실 사용도 금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투쟁위원회는 발전기를 가져와 조명과 음향기기를 사용했다면서 입장을 바꾼 성주 군수를 강하게 비판하며 촛불 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대구공항 이용객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25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춰서 국제선 정기 노선이 더 늘고 계류장도 확대됩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국제공항 대기실. 평일에도 이용객으로 가득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올해 국제선 운항이 50% 넘게 늘었습니다. 이에 맞춰 국제선 여객 수도 71% 늘어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에 4박 5일, 장가게, 원가게 거기 구경 좋다 해서 그래 갔는데 옛날엔 저 인천공항까지 갔는데 지금은 이제 대구 오니까 영 가깝고 좋네요. 많을 땐 하루에 10,000명 가까운 여객이 대구공항에 몰립니다. 올해 7월까지 대구국제공항 이용객은 134만여 명. 이런 추세라면 개항 뒤 처음으로 이용객 수가 2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불편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연중 내내 주차장은 만차 상태고 운항 지연도 3년 전보다 5배 넘게 늘었습니다. 여객과 수화물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계류장도 현재 6면에서 10면으로 확장됩니다. 일본 도쿄와 후쿠오카 노선이 새로 생기는 등 국제선 운항도 많이 늘 예정입니다. 주 72편에서 122편으로 50편 증설되게 됩니다. 또한 홍콩에 주 2회, 필리핀 세부에 주 5회 노선 취항을 목표로 앞으로 이전하는 공항의 기능과 규모가 기존 대구공항의 처리 능력에 달려 있어 얼마나 활성화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 동해안 25개 해수욕장은 70여일간의 운영을 끝내고 어제 모두 폐장했습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553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 막바지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이 군데군데 눈에 띕니다. 8월 말인데도 계속 더위가 지속돼가지고 친구들하고 막바지 휴가 이렇게 놀러 왔습니다. 물도 시원하고 파도도 적당하고 놀기 좋네요. 포항 영일대와 월포를 비롯해 경주 나정과 영덕 고래불, 울진 구산 등 경북 동해안 25개 해수욕장이 폐장했습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고 지역마다 다양한 축제 행사를 열어 지난해보다 7% 증가한 553만 명의 피서객이 다녀갔습니다. 포항시가 지난해보다 8% 증가한 423만 명, 경주시는 10% 증가한 65만 명, 울진군은 5% 증가한 15만 명이 해수욕장을 찾았으며 영덕군은 지난해보다 4% 감소한 49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특히 경주 지역 해수욕장은 포항 울산 고속도로 개통에 힘입어 울산 지역 기업체 임직원과 가족, 학예 휴양소로 각광을 받으며 피서객이 급증했습니다. 경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 학예 휴양소의 피서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기업체를 방문해서 우리 지역 해수욕장 이용해달라는 홍보와 또한 주변 편의 시설을 상당히 많이 정비해서
해수욕장 피서객이 늘면서 모처럼 상인들도 올해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락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하고 전통 우리 체험을 또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인원이 좀 더 왔다고 봐야 되고. 상인들도 뭐 작년 수준이고 작년보다 조금 나았다고들 합니다.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은 모두 문을 닫았지만 폭염이 이어지면서 여름 막바지 피서객의 발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서편 연장 구간이 6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다음 달 8일에 개통합니다.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은 대구 달서구 대곡동과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를 잇는 노선으로 거리는 2.6km이며 화원역과 설화 명곡역 등 정거장 두 곳이 함께 건설됐고 총 사업비 2,36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8일 오전 10시 반 도시철도 1호선 서편 연장 구간 개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가정용 전기 누진제에서 비롯된 전기요금 개편 요구가 농업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용인 미국 처리장의 도정시설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협 미국 처리장에는 아직도 지난해 수매한 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농협 미국 처리장의 재고쌀은 지난달 기준으로 33만 7천 톤, 1년 전 이맘때보다 6만 5천 톤이 더 많고 햅쌀 출하까지 다가오면서 쌀값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풍작으로 인해서 그 생산량이 증가되어서 그 시장 가격으로 그것이 이어져서 농협 RPC가 어렵고요. 그리고 또 소비가 또 지속적으로 감소됨으로써 경영 여건이 악화된 농협 미국 처리장을 중심으로 현재 산업용인 도정시설에 대한 전기 요금을 농사용으로 바꿔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처리장의 전기 요금은 건조와 저장 시설은 농사용, 도정 시설은 이보다 3배 이상 비싼 산업용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전은 올해부터 도정 시설에 대한 전기 요금을 20% 할인해 주고 있지만 미국 처리장은 농사용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처리장은 벼를 수확 후 건조, 저장, 가공을 연속적으로 일괄 처리하는 시설로 가공과 건조 시설을 이원화시켜 전기료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되면 미국 처리장 한 곳당 연간 4,600만 원이 절감되는데 전력당국은 난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고 정치권에서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서 앞으로 추진 상황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올 시즌 우승으로 1부 리그로 자동 승격할 것을 목표로 했던 대구FC가 최근 연패를 하며 부진의 늪에서 좀처럼 탈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진 감독까지 사퇴한 가운데 상위권 도약을 위해서는 빠르게 팀을 정비하고 분위기를 반전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승격은 물론 우승까지도 노렸던 대구FC. 초반 10경기 무패 행진도 있었지만 좀처럼 1, 2그룹에 오르지 못하더니 결국 시즌 첫 연패와 함께 사령탑 이영진 감독까지 떠납니다. 손현준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아 첫 경기 승리로 연패를 탈출했지만 다시 홈에서만 내리 2연패를 당하며 2위 부천과 승점 4점 차로 멀어졌습니다. 떨어진 경기력과 함께 특히 홈에서 좀처럼 이기지 못하며 팬들의 실망은 커지고 홈팬들의 숫자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1위 안산과의 승점 차가 12점으로 벌어진 가운데 이제 13경기만 남은 시점에서 냉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사령탑의 빈자리를 메울 대책을 세워 팀의 안정을 찾는 것이 우선인데요. 전체를 끌어가는 어떤 감독의 중요성 그런 것이 필요하는데요. 전체적인 스코어들을 올리기 위해서는 용병의 의존도보다는 전체적인 선수의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구FC는 이제 우승과 승격을 위해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팀의 내일을 위해 초심과 기본을 지키는 가운데 좋은 경기력을 위한 탄탄한 준비를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대구시가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상북도 예청사를 시청 별관으로 임시 사용하기로 한 가운데 다음 달 1일부터 이사가 시작됩니다.
산격동 별관으로 옮기는 부서는 경제부시장 집무실을 비롯해 창조경제본부와 미래산업추진본부, 녹색환경국, 건설교통국, 건설본부 등으로 36개과 817명의 직원이 옮겨갑니다. 이번 이사 물량은 5톤 트럭 320여 대 정도로 대구시 역대 이사 중 가장 큰 규모며 추석 연휴 전인 다음 달 9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계도 자체 연수와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다음 달 28일 법 시행에 앞서 모든 교원과 공무원들이 관련 연수를 받고 기관마다 청탁방지 담당관을 지정하고 감사관실 안에는 청탁금지법 전담팀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구교육청도 학교별로 교육을 하고 촌지 안 받기와 부정청탁 거절 등 행동수칙을 제정해 운영하기로 하는 등 청탁금지법에 맞는 자체 규정과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다음 달 9일까지 시설별로 소방안전대책 수행 실태를 점검합니다. 전통시장과 백화점, 대형 판매점 등 198개 다중이용시설이 방화문을 폐쇄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또 소방, 전기, 가스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와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또 쪽방촌과 사회복지시설 등 396곳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기나 가스 등 화재 예방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에서 SK를 상대로 2연전을 펼칩니다. 지난 주말 넥센과 2연전을 모두 내주며 5위 그룹과 5경기 차로 벌어진 삼성은 4위 SK와의 주중 2연전을 잡으며 중위권 추격의 희망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로 오늘 선발로 플란데를 예고했고 상대 SK는 윤희상을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시즌 막판 가을 야구의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 중요한 2연전이 될 SK와의 두 경기를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라디오로 중계방송합니다. 한편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는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서 부산고 출신의 투수 최지광을 포함해서 10명의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어제 열린 2017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삼성은 고교리그에서 올해만 9승, 평균 자책점 0.91로 초고교급 활약을 펼친 부산고 출신의 최지광과 즉시 전력감으로 분류된 홍익대 포수 나원탁을 지명해 그 어느 해보다 좋은 선수들을 선택했다는 평가입니다. 또 지역 출신으로는 차세대 우타거포로 기대를 모은 경북고 출신 곽경문, 대구고 출신의 외야수 조현덕, 또 포항 제철고 출신의 김성윤 등이 삼성 유니폼을 입게 될 예정입니다. 세계 6개 대학이 참여하는 2016 디지스트 세계 명문대학 조정축제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낙동강과 대구 시내에서 열립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미국 MIT 등 6개 대학 80여 명이 참가하는 조정축제는 첫날인 오늘 대구 동성로에서 길거리 조정대회와 축하 공연, 개막식 등이 열리고 내일은 달성군 현풍면 낙동 조정장에서 대학대항 1km 조정대회가 펼쳐집니다. 오늘은 가을의 두 번째 절기 처서입니다. 이 무렵이 되면 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데요. 밤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낮더위가 누그러지기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어제보다 2도가량 기온이 낮겠지만 여전히 33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대구의 한낮 기온은 32도, 완동 33도 예상되고요. 상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5도로 시작해 대구와 영천, 청도의 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영주와 봉화의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비교적 선선한 가운데 낮 기온은 3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낮에도 30도를 밑돌겠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 사이에는 비 소식 들어있고요. 폭염은 주말인 토요일쯤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